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많이 급락을 했죠. 자,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여러분들? 자, 과거의 단순한 중개무역 상사회사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자, 초보자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이 회사는 포스코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에너지, 소재, 식량을 세 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한 거대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회사는 결국 무엇으로 돈을 버는 것인가에 대해 답하자면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나요. 첫째는 미얀마. 미얀마 가스전과 호주 세넥스 에너지를 중심으로 천연가스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개발 생산까지 에너지 부분이고요. 둘째는 포스코의 철강 제품 부문과 그리고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구동 모터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미국 진출을 선언한 히토리 연구 자석을 아우르는 친환경 소재 부분이에요. 셋째는 전 세계 리스크 속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하고 있는, 맞아요, 뭐예요? 팜. 예. 인도네시아의 팜유듬 식량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 회사는 전 세계적인 무역망에서 자체적인 가스전과 공장, 농장을 직접 소유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 하는 밸류체인 통합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가는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클까요? 이렇게 크고 현재 주가 위치 어떨까요? 현재 올해 초 4만원대에서 출발해서 9만원까지 강력하게 치솟았다가 최근엔 단기 조정을 받으며 5만원대 전후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이죠. 최근 주가 흐름을 바꾼 핵심 뉴스와 증거사 리포트를 분석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575억 원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보다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어요. 자, 긍정적인 해석보다 실적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호주 세넥스 에너지의 증산 효과와 미얀마 가스전의 안정적인 판매가 호시적을 견인했고요. 특히 어제 나온 아주 뜨끈뜨끈한 뉴스죠. 창사 이래 5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공모액의 4배가 넘는 20억 달러의 주문이 몰렸습니다. 보다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이 회사의 성장성과 재무 안전성을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더해 지난 6월 초 미국 릴리먼트와 손잡고 미국 최초로 히토류 분리 정제 및 연구 통합 생산단지 구축에 나선다는 메간톤급 성장 동력도 추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내용도 봐야 돼요. 그쵸? 뭘까요? 국내 발전사업 부분 이용률 감소와 전력 도매 가격 하락으로 인해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또한 주가가 최고점인 9만원대까지 급격하게 오르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피어 그룹 대비 단기 과열 부담이 작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주가 조정보다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제도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했고 오늘도 뭐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제 하락한 거에 비하면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SK 하이닉스, 그쵸? 삼성전자에서 판 외국인들의 돈이 어디로 갔고요, 여러분들? 다 출금해 갔을까? 아니요. 돈의 방향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폭등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분들? 저는 로봇주라고 합니다. 로봇. 왜? 최근에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계 파업보다 이제는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로봇 중에서도 저는 이제 배터리 관련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로봇을 움직이느냐가 이제는 관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 종목을 공개하려고 해요. 이제는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이죠. 이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자리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는 어떤 종목인지 설명드릴게요. 미리 아래에 있는 번호 종목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차트적으로 보면 이거 기회인데, 기회입니다, 기회. 월봉도 보시면, 자, 이렇게 무너질 종목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무너질 종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기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얘가 상승 초입이 이거잖아요. 여기에 고점, 저점, 절반. 자, 52,000원, 45,000원을 거볼게요. 52,000원. 자, 그쵸? 45,000원.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열어놓는다면 여기까지인데, 제가 볼 땐 여러분들 여기에 안착을 좀 집중할게요. 52,000원 부분이 확실히 안착을 하면 이때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끝낼 종목이 아니에요. 보유 가격대가 어디인지, 현재 손실 구간인지, 아니면 새롭게 관심을 두는 구간인지에 따라 봐야 할 뭐죠? 기준이 달라져요. 특히 상반기 고점에 물리신 분들과 지금 조정 구간의 신규 진입을 매섭게 노려보고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은 하늘과 땅 차이 발 수밖에 없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단기 지지선 기반 가격 대응 구간, 그리고 하반기 꼭 확인해야 할 실시간 리스크 체크 포인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시크릿 레포트를 정리했어요. 자, 내가 가진 평단가에 맞는 정확한 대응 기준선과 다음 뉴스 확인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종목 아니면 포스코라고 남겨주세요. 흔들리는 시장에서 든든한 기준점이 되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배터리주 공개합니다.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